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주말에도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주말 주식구조대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최고의 증시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이 궁금하신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간 곳곳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히든 종목으로 숨겨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이 핸드폰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이 해당 QR코드에 가져다 대면은 이 영어로 된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해당 링크 클릭해 주시고 이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만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우리 전문가님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무더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뭐 날씨가 무덥다고 해도 증시 자체가 조금 냉랭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그렇죠. 덥지 않은 한 주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네. 저는 그래도 덥긴 하더라고요. 더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름이니까 더운 거고요. 네. 네. 이번 주 사실 우리 장 어제는 다행히 코스피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 7개 종목이 또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지만 이 일주일을 딱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 이번 주 상당히 많은 빅 이벤트들이 질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형성된 저점권이죠. 지난주, 지지난주에 연출되었던 이 코스피, 코스닥의 저점권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주, 전전주에 비교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변동성 자체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잘 버텼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화면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차트의 움직임이 뭐냐면은 바로 양지수, 즉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봉상의 차트를 지금 나열해 놓은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난 5월, 6월, 7월 달 비교하게 되면은 당연히 떨어진 부분들, 하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의 모습인데 일단은 이번 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한 주 동안의 캔들은 사실 긍정적이지 못해요. 하지만은 이번 주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저는 정말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죠, 여기. 자, 코스피의 2276포인트와 코스닥의 712포인트를 버텨내느냐, 버텨내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버텨내주는 모습들이 연출됐죠. 물론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긴 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회복을 했고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는 양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마감이 되었던 미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빅 이벤트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 상대적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물론 여전히 높았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할 만큼 아쉬운 결과물이 나왔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조금의 부정적인 상황들이 이전에 있었다라면은 이 부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거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버텨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남은 7월 달 중순과 하순으로 넘어가게 될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은 이슈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물가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여전히 안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또 아이러니하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또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소매 판매가 또 생각보다 높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거의 정점론에 다다른 게 아니냐. 이러한 기사가 지금 이미 1주, 2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역시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7월 달 첫 번째 주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소위 말하는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좋았다라는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 전만 하더라도 물가에 대한 우려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떨어졌지만 다시 또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형성해 주기보다는 조금 더 개선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제 다다음 주로 돌아오는 바로 26일에 미국의 FOMC들. 지금 시점에서는 0.5포인트냐, 0.75포인트냐, 아니면 1포인트냐, 지금 여기에 대한 싸움인데 일단은 0.5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0.75포인트와 1포인트라고 불리우는 이 금리 인상 사이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1포인트라는 이러한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인상론이 솔솔솔 나오면서 말 그대로 확률도 높아졌어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점점점 1%에 대한 확률이 떨어지면서 0.75포인트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0.5포인트냐 0.75포인트냐를 가지고 싸웠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0.75포인트냐 1포인트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정점론이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안도감으로 바뀌는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뭐예요? 주 초부터 우리나라의 증시를 눌렸었던 우려감 중에 하나가 역시나 코로나 확진자 수, 소위 말하는 지금 더블링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달까지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현재 3만 명대에서 10만 명, 20만 명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 여기에다가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역시나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위 말하는 0.5% 아시는 것처럼 빅스텝이 단행이 됐고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도 역시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0.5포인트가 또 다음 달에도 단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해요.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자,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우려감을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번 주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중반 바로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기 전과 후의 분차트의 흐름 그리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전후의 흐름
그리고 금요일 날 소위 말하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전과 후의 흐름을 비교해 본다라면은 발표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난 뒤로 어떻게 돼요? 올라왔어요. 즉 안도감과 더불어서 소위 말하는 재료 소멸이 함께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다고요? 올라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소위 말하는 기초 체력이 다져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저는 전반적으로 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6월 달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7월 달에 외인들의 매수세 수급이 양호했고 특히나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이죠. 아시는 것처럼 외인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매수세로 유입을 하면서 사실상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뭔가 좋은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만에서 발표가 되었던 TSMC의 바로 실적 그게 생각보다 좋았다. 그것 때문에 사실 반사 이익을 얻은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분위기로 만들어져서 연속성을 만들어 주느냐가 이제 이번 주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진다라면은 일단은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될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개선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좋은 상황들 앞으로 기대가 된다. 자, 근데 여전히 나의 종목은 나의 계좌는 아직도 밑바닥을 기어가고 있다.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좋아지고 있는데 내 계좌는 좋아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내 계좌가 좋아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이러한 장에서도 분명히 올라가주는 종목군들과 섹터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종목군들만 지금 우리가 같이 공략하고 선정해서 내 포트에 담아주면은 그래도 든든한 다음 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모르신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매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종목군들을 선정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뭐 해드리고 쓱하고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야간 교육을 통해서 뭐 해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번 한 주에 어떠한 시장의 흐름이 나왔고 앞으로는 어떠한 종목이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 아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섹터가 뭡니까? 바로 제약바이오예요. 특히나 아시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언제부터 보시라는 얘기를 했는지 방송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랑 같이 이 노랑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노래를 언제부터 불렀는지.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제약바이오가 이번 한 주 동안의 상승률이 어땠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근에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인데 이 종목군들 중에서 한국BNC, 세종메디칼, 한국파마, 바이오니아,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하잉크코리아, 그리고 GH신소재, 자 이렇게 뭐 차백신 연구소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예요?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갔겠지만은 저희가 공략하지 않은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번 한 주,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의 누적 상승률이 이렇게 80%대, 60%대, 50%대 만들어진 종목군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 뭐예요? 올라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미리 선반영한 종목군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공략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예요? 자,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된 섹터 중에서 첫 번째 2차 전지, 두 번째 제약바이오,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엔터미디어, 그리고 다섯 번째 NFT 메타버스 쪽을 보세요라는 얘기를 저는 오히려 시장이 떨어질 때, 즉 지난 6월달, 7월 첫째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중에서 내 계좌에 있는 종목군들 갖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올려드렸던 이 상승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승률이 똑같은지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저희는 매번 얘기를 드려요.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이러한 수급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과대 낙폭주들.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저희는 오히려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왜?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짜기가 깊고 저희는 그 골짜기 밑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공략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사실 한국 BAC 이러한 종목군들도 저희가 봤었을 때의 상승률은 80%지만 실질적으로 저가 대비 고점권 비교하면 100% 넘습니다. 근데 저희는 100%라고 얘기를 안 드려요. 왜?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 포지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터스 공구음원이 무려 400%가 넘게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잘 공략을 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뭘까요? 말 그대로의 제2의 노터스 공구음원 원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라고 얘기 드렸고 이제는 또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조광 ILI가. 아시는 것처럼 노터스 공구음원이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아시잖아요. 무상증자. 그리고 지금 공구음원과 더불어서 같이 드렸던 조광 ILI가 이제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 금요일 날 이 현상 갔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갔으니까 공략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소스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랑 같이 하신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내 계좌에, 내 포트에 담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2의 노터스, 제2의 공구음원 공략해 보시자는 거예요. 다만 아쉽게도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에서 해드린다고요? 이 노란 톡방에서 해드린다고요. 지금 장 안 열리잖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장중에 다시 또 어떠한 종목군들 어떻게 수급을 갖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분석하고 예측해드리고 브리핑해드리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노란 톡방에서.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또 뭐 해드려요? 야간에 교육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소위 말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한정적이지만 저희 노란톡방은 1년 365일 문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소통하시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군들로 좋은 흐름을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이제 또 다시 제2의 노터스, 제2의 공구음원 찾아가시자고요. 왜? 이제 시장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떠한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공부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입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이은지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여줬는지 설명해 주시는 동안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서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네, 저희 노란톡방도 보니까 벌써 20분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현재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으로 가져다 대면은 영어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해당 링크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걸어놨기 때문에 2022를 꼭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번 주 FOMC의 금리 인상, 물가와 실적 우려, 또 본격 시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에 여전히 소화하지 못한 재료들이 존재한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더 큰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이 개별주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대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아래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에 이 세종메디칼 대표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죠. 이 코로나 관련주로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러스 확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2020년 당시와 같은 우왕좌왕하는 상황들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의 흐름이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또 대표님이 꼽아주신 종목은 또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나타나줬거든요. 누적 상승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터스, 공구음원 모두 400% 이상의 상승률 보여줬고요. 위메이드 맥스 게임주죠. 여전히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도 8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누적 수익률 상황 또 대표님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이만큼 수익을 챙겨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내 종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공략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종목군들을 왜 이 화면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지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군들이 사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한 주 동안의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저희가 공략한 종목군들만 여기에다가 나열해 놨는데 잘 보시면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도 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지수 자체가 지금 좋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개별주 중에서도 어떠한 섹터가 유행을 타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과 섹터를 우리도 함께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과 섹터가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이 공략에 성공했는지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자, 정말 많은 종목과 많은 섹터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섹터는 한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과대 낙폭을 보였을 때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과 섹터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저는 대장주는 지금으로선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2차 전지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 2차 전지 다음으로 얘기를 드렸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라고요. 불과 보름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누가 거들떠나 봤겠습니까? 제약바이오 못 올라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손을 놨었던 섹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제약바이오를 외쳤습니다. 왜 외쳤을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종전된 거 아니잖아요. 종식된 거 아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입니다. 왜? 이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상황의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어차피 내가 좋은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 드리는 섹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2차 전지. 그리고 두 번째가 여전히 저는 제약바이오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게임주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엔터미디어. 그리고 다섯 번째가 메타버스와 NFT입니다. 많은 다양한 섹터가 있겠지만 왜 이 섹터들로 압축을 시켜드렸냐면은 이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사실 지난 2021년에 지수의 하반기의 상승을 견인을 했었던 코스닥의 소위 말하는 대장주격인 종목군들의 섹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예측을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중심의 섹터들이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코스피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란 반도체 섹터가 끌고 올라가야 되겠지만 이거는 조금 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술주 중심의 수급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수가 회복되는 걸 보여줘야 그 다음에 대형주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들을 보는 것보다 조금은 중소형주, 개별주 위주의 흐름으로 차트를 구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그러한 섹터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섹터들 중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과대 낙폭들이 형성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급등하는 포지션이 연출된 종목군들.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뭐라고 했어요?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변동성. 자,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저희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종목을 본다라는 얘기 안 드렸죠.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본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은 사실상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이러한 차트를 분석하실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 좋은지를 사실 모르세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다 해드리잖아요. 자, 이번 주 방송 히든 종목 뭐뭐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죠. 공구먼 드렸을 때 이 종목도 같이 드렸고요. 지금 조광 ILI가 몇 퍼센트? 100% 올라갔어요. 100%. 왜 100% 올라갔을까요? 저희가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여기서. 이때 자리에서 공구먼과 같이 드렸었고 이때 기준으로 공구먼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400%. 그리고 지금 조광 ILI는 한번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목요일날 금요일날 상한가 이틀 연속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100%예요. 자,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포지션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물론 제가 얘기를 드렸던 시점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시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교육해드리는 거고 공략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랑 같이 공략을 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얼만큼 올라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소위 말하는 권리락이 형성이 되면서 권리락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해도 몇 퍼센트, 50%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저희가 언제? 올라갔을 때 아니라고 했죠. 자,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항상 저희는 동일하게 이러한 차트의 움직임이 연출되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해요. 정말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많지 않아요. 멋뛰고 해야죠. 언제 그 많은 종목군들을 다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입맛에 맞는 종목군들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체크해서 선정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노란톡방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상승의 흐름을 같이 맛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를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이러한 교육 방법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내 걸로 만들어 보고 싶다.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로 10%, 20% 물론 좋아요. 근데 저희는 30%, 50% 그 이상도 보여드려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저희랑 같이 하면은 빈번하게 상한가 종목 만난다고. 왜 만나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상한가 간 종목군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라고요. 상한가 하나만 가도 기분이 좋은데 저희는 일주일에 빈번하게 이러한 종목군들이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하실 수가 없다면 오셔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육 받으시고 이제 시장 좋아지는데 이제 이 다음에 어떠한 섹터를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자는 거예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먼저 그만두지 않는 이상 주식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원리, 그리고 그 방법, 그리고 그 종목을 한번 같이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우리 이윤주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이 노란톡방 500분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6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말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다는 거 결국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장에 놓여 있고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오늘 저희가 방송 통해서 두 종목 준비하긴 했는데 700분이 넘는다면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싫다고 하면 안 줄 겁니까?
싫으시면 싫다고 하셔도 되는데 좀 하나 더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이 700분이 넘는다 하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한 종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다음 주 히든 종목 첫 번째, 우선은 모바일 액세서리 플랫폼 기업이고요. 이 기업명 총 6글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3글자를 좀 재미있는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네. 영어 잘하시나요? 안타깝게 제가 영어를 참 잘 못해요. 네. 근데 제가 간단한 것만 그럼 여쭤볼게요. 혹시 고마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땡큐겠죠. 네, 잘 가는 영어로 뭐죠? 바이. 네, 그럼 안녕은 뭘까요? 하이. 네, 맞습니다. 이 영어로 하이라고 하죠. 하이. 이 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6글자 종목의 모바일 플랫폼 기업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 개별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과대 낙폭주가 대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해당 기업도 현재 과대 낙폭이 발생한 구간에 접어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인데 저는 이 종목군들을 지금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기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 종목군들도 뭐가 있었을 거냐면은 변동성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번 한 주에만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그 전주까지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변동성이 만들어졌다가 눌렸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소위 말하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에는 어떠한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되냐라고 단순하게 따진다라면은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종목이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분명히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은 이유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찾아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3가지의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 종목에 뭔가 뉴스나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소위 말하는 세력들의 장난질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였냐면은 바로 시장의 움직임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뭔가 변동성이 연출이 된다면 그 3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과대 낙폭이 형성된 종목군들은 저는 바로 3번째 이유로 인해서 과대 낙폭이 형성된 종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군들이 거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대 낙폭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저희는 그러한 종목군들만 잡아요. 올라갔으니까는 뭐 소위 말해서 이러한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러한 자리 뒤에 잡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얼마까지? 7천 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은 뭔가 어디서 조금은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왜냐? 사실 최근에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어요.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눌렸습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명이 바로 6글자짜리였고 아까 앞에 2글자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당연히 유추해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유추하지 못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저희 노란톡방에 이미 정답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도 공략을 했었고 변동성이 컸었고 눌림 자리에서 저희는 과거에 공략을 해서 소위 말해서 좋은 결과물을 우선 한 차례 얻어갔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희망적인 요소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림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지금 현재 7,000원대에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2만 원대까지 가게 된다? 몇 %다? 많게는 200%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을 공략을 합니다.
그렇게 이번 주에는 저는 소위 말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도 사실 한 주 동안에 어때요? 많이 눌렸어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은 그 이유를 찾으면 되고 그 이유가 소멸이 되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증시가 이번 주 초와 이번 주 중반, 후반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장 초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재료가 소멸이 됐던 시점에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눌렸다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눌렸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일단 힌트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입장하셨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답을 확인해 보셨는지 우리 이윤주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영어로 안녕이 뭐라고요? 바로 하이입니다. 이 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6가지, 이 6글자 종목이고요. 이 모바일 액세서리 플랫폼 기업이고 다음 주에 좀 여러분들이 좀 든든하게 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좋은 히든 종목으로 대표님께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아직도 종목명이 확실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되는데요. 현재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방송 시작하고 50분이 넘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정확한 참여 방법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기 위해 저희 주말에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갔던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2022 입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고민하고 또 공부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해 주시고요. 사실 방금 히든 종목 한 개 공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 70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기로 했죠.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화면 이 스크린샷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보니까 대표님 사진만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제 사진도 조금 스크린샷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소통하도록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기 전에 이번 주 누적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죠. 조강 ILI가 현재 세 자릿수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100% 이상 올라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이 수소 개발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 수소 산업 기자재 업체로서 수혜주로 떠오르기도 했었고요. 한국 BNC도 85%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6일 만에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되기도 했는데 이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 그리고 시술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한국 BNC 여전히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이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세종 메디칼 코로나 수혜주로 80% 이상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 위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는 종목들이 대거 있습니다. 대표님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의견도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승률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매주 새롭게 또 리셋을 하고 있고 우린 또 새로운 한 주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셨던 그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그 전에 보셨던 종목군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군들, 이번 주에 공략했던 종목군들 모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한 주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해드리고 있습니까? 많이 입장하시면 그만큼 종목 더 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시는 건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또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남은 2022년 하반기에도 좋은 종목군들로 이제는 내 계좌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할 텐데, 자, 이게 저희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뭐냐? 자, 여기에도 보이시죠? 자, 7월 14일 히든 종목 공개합니다. 셀리드.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셀리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로 어떤 섹터였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리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뭘까요?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변동성. 자, 물론 제가 지금 이 셀리드라는 종목의 최근의 움직임만 갖고 왔지만은 이 종목은 지금 이 과거에 어땠을까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마만큼의 급락이 연출이 되었어요. 자,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 드렸죠. 저희는 어떠한 종목만 공략을 한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형성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을 보시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보십니다. 자,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자리 만들어지는 종목군들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있고, 어차피 내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할 거면은 항상 얘기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1원이라도 싸게 사세요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 말은 뭐냐? 매번 얘기 드리죠.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사시라는 얘기를 항상 드려요. 결국에는 내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들고 판단이 들면은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들어갈 거면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4일 날 오전에 이렇게 드렸죠. 즉 저희가 13일 날 종목을 뽑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 거래일 전이요. 이때입니다. 자, 음봉이 나왔을 때 저희는 이 종목을 공략을 했어요. 왜 음봉이 나왔을 때 공략을 했을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1원이라도 싸게 사시라고. 어차피 이 종목이 최근에 변동성이 나왔죠. 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느낄 만한 뭔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선정해서 들어가시려고 하겠죠. 자, 근데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살 거면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추세가 훼손되지 않으면 이 눌리는 시점에서 공략하시면 된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5일선. 이 5일선과의 이격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뭐라고 했어요? 내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러한 흐름이 연출되는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음봉이 나왔었던 시점에서 공략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셀리드 어떻게 됐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시는 것처럼 급등이 형성되면서 이 거래일 만에 3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저희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셀리드를 이틀 전에 만나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누적 상승률이 몇 퍼센트 됐든지 간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얘기를 드리죠.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공략에도 충분히 이렇게 좋은 결과물 얻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야속하게도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일주일에. 몇십 시간 되는 게 아니라 딱 이 시간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에만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교육해드리고 여기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주 일주일에 최소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야간에 유튜브 통해서 교육시켜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장중에 뭐 해드려요? 쓱 하고 종목군들 드리잖아요. 좋은 결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자고.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 이렇게 최근에 뭐 해드려요? 좋은 결과물 만들어 주신 거 올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진원생명과학, 뭐 한국파마, 모아데이터, 한국파마, 일동제약, 셀리드, 한국파마 많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셨다고 올려주시잖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에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고 싶어요.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이제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입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 끝나면 저희는 문 닫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문 닫으면 저희는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랑 다음 주 한 주 동안 같이 좋은 결과물 얻어가실 수 있는 종목군들 이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은주 아나운서가 얘기했죠. 700분 들어오시면 저희가 뭐 해드린다고? 종목 또 드린다고. 그러니까 오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얼마 진짜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두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봐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어떻게 또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한번 다시 우리 이윤주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제 마음도 덩달아 조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입장하지 않으시면 또 일주일 동안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이 어려운 장을 이겨내셔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대표님과 함께 이 대응 전략 받아가시면서 계속 교육받고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함께 주고 계시고요. 귀숙님께서는 유익하고 정말 재밌는 교육입니다. 또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주말 주식 구조대인데 이 제 주식 마인드도 좀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저희가 빨리 다음 희동 종목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도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방송 끝나고 제가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정확한 종목명도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맞출 수 있게 힌트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 이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고요. 이 땡땡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땡땡에 대한 이 두 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 대표님 혹시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셨죠? 네. 혹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 어릴 때는 사실 둘리 좋아했습니다. 둘리. 너무 귀여운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아, 나라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슈퍼보드, 아, 둘리, 한이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전 자랐습니다. 그래요? 네, 아, 세대 차이가 느껴지죠, 조금. 네,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네. 사실 이 만화 영화 중에서 탐정 만화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 것들은 저 어릴 때는 안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도 탐정 만화 영화 하면 딱 생각나는 그거 뭐죠? 네, 저는 김전일. 김정일. 네. 김정일 탐정하면 말고요. 김정일이죠. 두 글자잖아요. 두 글자. 네. 두 글자. 탐정 만화 영화. 저는 그럼 루팡이죠, 루팡. 루팡이요? 네, 김정일도 루팡도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명탐정 땡땡을 정말 즐겨봤는데 이 해당 캐릭터가 늘 이 멘트를 치는 이 명대사가 있거든요. 진실은 하나,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이거 모르세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1994년에 처음 나오긴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대학생이셨을까요? 아,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습니다. 아, 어려워요. 네. 저를 뭐 그때 면회적으로 어리셨구나. 보시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어쨌든 그때 나온 만화 영화고요. 이 명탐정 땡땡이라는 이름의 만화 영화인데요. 이 해당 그 두 글자가 이번 종목의 첫 두 글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된 종목이고 또 공공기관 시장 점유율이 51%에 달할 정도로 굉장한 우수성을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 해당 종목을 이번 주 희등 종목으로 뽑아주신 이유 있을까요? 자, 일단은 화면 통해서 추가적인 얘기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몇 글자짜리냐라고 하면은 7글자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글자를 유추해 보시고 뒤에 다섯 글자는 일단 답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무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아주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상장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자, 좀 전에 보셨던 첫 번째 히든 종목하고 조금 유사한 모습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번 주의 움직임입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음봉을 보였어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두 번째도 역시나 일주일 내내 음봉입니다. 캔들상의 움직임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길래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 이슈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자, 최근에 38,000원대에서 얼마까지? 2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반대로 11,000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몇 퍼센트가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계산해 보면은 정답이 아주 쉽게 나와요. 물론 이 종목이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시장은 회복이 될 거라는 개선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면 이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여건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소위 말하는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던 그리고 저희가 많이 공략을 했던 신규 상장주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신규 상장주를 가지고 와봤고요.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위축됐고 소위 말하는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자고요. 하지만 그 한 주 동안 나는 못 기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희랑 또 한 주 동안 같이 열심히 좋은 종목으로 그리고 좋은 리딩으로 좋은 대응으로 뭐 하면 돼요? 한 주를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하시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방송이 끝나요. 그러면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는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번 주를 만들어 갈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 좋았던 것처럼 다음 주도 함께 좋은 결과물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순둥이님께서 명탕정 연근이라고 또 재치있는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방송 끝나고 노란톡에서 모두 공개해 드릴 거니까 마지막으로 빨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투자고지 해야겠죠.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정보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꼭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